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 연구조교 박준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와 이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나열한 표로 주기율표의 가로열은 주기, 세로열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주기에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으며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족에 속해 있는 원소들끼리는 서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게 되고 같은 주기에 속해 있는 원소들끼리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는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존재하며 양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며 음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한편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입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핵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전하와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수는 모든 원자에서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소에서 원자핵의 양전하 수는 변하지 않죠. 만약에 전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전체 이 원자의 이온 전하량이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지 않고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언제나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는 모든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자 껍질이 채워져 있는 가장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족 원소의 대표적인 예로 헬륨과 네온, 아르곤 등이 있겠는데요. 헬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이 두 개로 모두 채워져 있는 구조이며 네온은 안쪽에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져 있는 구조입니다. 아르곤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두 개까지는 똑같이 8개가 채워져 있고 가장 바깥쪽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추가로 8개가 채워져 있는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우며 대표적인 예로 마그네슘 원자의 경우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전자 2개를 잃는 것으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며 마그네슘 이온이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내부의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이며 바깥에 전자가 10개 있으므로 이가 양이온이 됩니다. 반대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음으로써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 예로 산소 원자의 경우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6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를 2개 얻음으로써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고 이때 산화이온은 내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며 바깥에 전자가 10개 있으므로 이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성질과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의 규칙성을 토대로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먼저 원소 A부터 E의 각 자리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채워보겠습니다. A는 1족이 1주기이므로 수소입니다. B는 2주기 16족 원소이므로 산소이며 C는 그 다음 원소인 플로린이 되겠습니다. D는 3주기 1족 원소로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E는 3주기 17족 원소로 염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E가 결합한 AE는 A에서 E로 전자가 하나 이동하여 형성된 화합물이다. 여기서 A에서 E로 전자가 하나 이동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A가 플러스 양이온이며 E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며 이 둘이 서로 결합된 이온 결합 화합물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수소이고 E는 Cl, 즉 염소이므로 AE는 염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가 서로 공유 결합한 분자이므로 1번 문제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E는 실온에서 빛을 쬐이면 수소와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C는 저온의 어두운 곳에서도 수소와 격렬하게 반응한다. E와 C는 둘 다 할로겐 원소입니다. 17쪽의 할로겐 원소는 수소와 만나 할로젠화 수소가 되면서 격렬한 반응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할로겐 원소의 반응성은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E와 C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C가 E보다 더 반응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즉 따라서 C는 저온의 어두운 곳에서도 수소와 격렬하게 반응한 한편 E는 실온에서 빛을 쪼여주어야만 수소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D는 B와 반응하여 산화물 DB를 형성한다. D는 나트륨이며 B는 산소입니다. 따라서 나트륨은 1가 양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안정된 산화물의 화학식은 D2B가 옳은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B2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B2는 곧 O2, 산소 분자죠. 산소는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 2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B2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분자 BE2에서 공유전자쌍은 비공유전자쌍 수의 4배이다. B는 산소이고 E는 염소이므로 BE2는 곧 OCl2이며 이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산소와 염소가 각각 하나씩 나란히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산소의 비공유전자쌍 2개, 염소는 각각 3개씩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8개가 되고 공유전자쌍 수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유전자쌍 수는 비공유전자쌍 수의 4배가 아니라 비공유전자쌍 수가 공유전자쌍 수의 4배가 되겠죠. 이 둘이 서로 맞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주기율표의 빈칸을 채워보는 문제인데요. 우선 같은 족에 속해 있는 임의의 원소 기호를 괄호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때 CDJ와 DHL은 3개의 원소가 같은 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는 1족 원소이며 다른 하나는 18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조건에서 A는 D보다 원자 번호가 1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D가 18족 원소일 경우에는 A는 1족 원소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1족 원소는 C, G, J가 되어야 하므로 D는 18족 원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D는 1족 원소가 되고 A는 2족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의 괄호에서도 DHL이 1족 원소가 되고 CGJ가 자연스레 18족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D보다 원자 번호가 1이 큰 AI가 2족 원소들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BHIJM은 같은 주기 원소이다. 우선은 A는 D보다 원자 번호가 1이 크며 D가 1족이고 A가 2족이므로 A와 D는 서로 같은 주기에 속해 있는 원소들입니다. 그리고 BHIJM은 서로 같은 주기의 원소이므로 이들을 세모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실온에서 F가 기체, M은 고체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기율표에서 2주기, 3주기 원소들 중에 하나가 기체이며 다른 하나는 고체로 존재하는 같은 동족 원소의 조합은 몇 족 원소가 되어야 할까요? 네, 바로 16족 원소가 되어야 합니다. 16족 원소에서 2주기 원소인 산소의 경우 대기 중에 산소 O2로 존재하여 기체로 존재하지만 3주기 16족 원소인 황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황의 형태로 많이 존재하죠. 따라서 같은 족에 대해서 F는 기체, M은 고체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F와 M의 묶음은 16족 원소이며 F가 2주기 원소, M이 3주기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M과 같은 족에 M과 같은 주기의 원소였던 B, J, D, I 모두 3주기 원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족의 2주기 원소는 A, 3주기 원소는 I가 되는 것이고 18족 원소의 J는 3주기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조각은 칼로 자를 수 있고 페놀프탈라인 용액에 넣는 물을 붉게 변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H조각은 알칼리 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족 원소 DHL 중에서 H는 알칼리 원소가 되어야 하며 L은 자연스럽게 수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주기 1족 원소가 L, 그리고 A보다 원자 번호가 1 작은 원소가 바로 D, 그리고 남은 알칼리 금속 H가 바로 3주기 1족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족이 바로 17족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E와 N이 이미 15족 원소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레 B와 K가 17족 원소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B가 3주기 원소이므로 3주기 17족 원소가 B, K는 2주기 17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자료는 끝이 났기 때문에 C와 G는 이 1주기와 2주기 중에서 특정 주기 자리를 알 수 없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의 주기 빼기 H의 주기는 기억이다. A의 주기는 2이고 H의 주기는 3이므로 기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 번호는 M이 K보다 니은만큼 크다. M은 3주기 16족 원소이므로 황이며 M의 원자 번호는 16입니다. K는 2주기 17족 원소이며 플로린이므로 K의 원자 번호는 9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7입니다. 다음, 원자가 전자수는 F가 C보다 디귿 크다. F는 산소이며 C는 18족 원소입니다. 산소의 경우 원자가 전자수가 16족 원소는 6개이고 C는 18족 원소이므로 원자가 전자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6입니다. 네 번째, 빈칸에서 주기 자리를 알 수 없는 원소는 C와 G 두 개이므로 리을은 2입니다. 다음 C, G, J, D, H, L 중 실온에서 기체는 미음계, 고체는 비급계이다. 먼저
기체를 동그라미로 생각하면은 C, G는 18쪽 원소이므로 모두 기체입니다. J 또한 마찬가지로 18쪽 원소이므로 기체입니다. D와 H는 알칼리 금속이므로 고체이며 L은 수소이므로 기체입니다. 따라서 미음은 4, 비읍은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B는 전자를 C5개 얻어 안정한 이온이 되며 J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3주기 17쪽 원소이므로 전자를 1개 얻습니다. 따라서 C5는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계산의 결과는 마이너스 1 빼기 7 더하기 6 더하기 2 빼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므로 그 계산 결과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표는 2,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부터 C의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며 A와 B는 각각 양성자와 전자 중 하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A와 B가 각각 양성자와 전자 중 하나라고 주어져 있는데 문제의 표를 보시면은 B의 경우에는 모든 이온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A의 경우에는 모든 이온들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따라서 이온에서 서로 개수가 같을 수 있는 것은 전자뿐이며 이온에서 서로 양성자의 수는 모두 달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A가 곧 양성자이고 B가 전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2, 3주기에 속하는 원자들이 안정한 이온으로 되었을 때 그 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네온은 2주기에 비금속 원소와 3주기에 금속 원소가 양이온을 이루고 2주기에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을 이루게 될 때 그때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2는 10이 되어 n은 12가 되고 C는 양성자의 수가 12, B는 9, A는 1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나트륨이며 그 이온의 이온의 가수는 1가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B는 양성자 수가 9이므로 플로린이며 플로린 1가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양성자 수가 12개이므로 마그네슘이며 2가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N은 20이다. N은 12이므로 기억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C는 3주기 원소이다. 마그네슘은 3주기 2족 원소이므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화합물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A는 나트륨이고 B는 플로린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므로 화합물 A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연구조교 박준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와 이온의 전자배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온의 안정한 전자배치가 18쪽 원소의 전자배치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가 표와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각각의 전자배치가 어떤 18쪽 원소의 전자배치에 해당하며 따라서 각각 원소의 이온은 누구의 이온인지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